안녕하세요, 손세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저의 왼쪽에 있는 김벌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제품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진 않았고 페이유텍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리뷰입니다. 제품명은 AK4000이라고 하고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리뷰이긴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100% 저의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제 생각에는 강력한 모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AK4000은 페이로드가 총 4kg로서 오히려 로닌 S보다 조금 더 무거운 카메라를 핸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무거운 카메라가 없어서 직접 테스트 해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김벌인 엑슨 A1S의 경우에는 총 3.8kg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AK4000의 모터 힘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김벌보다 훨씬 힘이 좋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해외 리뷰를 보면 캐논 1DX2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봐서 웬만한 DSLR 카메라에다가 어느 정도 무게의 렌즈는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줌 렌즈를 자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줌 렌즈의 경우에 이렇게 앞으로 배럴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약한 김벌의 경우에는 이렇게 맞췄다가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모터가 막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능하면은 24와 105의 중간인 뭐 약 한 60에서 70 사이로 놓고 이런 상태로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24mm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105mm로 이렇게 바꾸더라도 김벌에 그렇게 김벌 모터에 큰 무리가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떨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무리가 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인데요. 두 번째 장점은 장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지속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 12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뭐 12시간까지 사용을 해볼 일이 없어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진 못했지만 좀 사용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간단한 이벤트 또는 웨딩 이벤트 정도는 충분히 배터리 한 번의 완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터치 스크린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페이유텍 AK400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김벌들 중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김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AK4000 그리고 AK2000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모드 변경이나 캘리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ISO, EV, 화이트 밸런스 조정도 가능하고 카메라, 김벌, 감도 조절, 무게 조절 등 수많은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AK4000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벌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펜 틸트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AK4000이나 2000의 경우에는 이 스크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이 되는지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좌로 가는지 아니면 위로 가는지 또는 아래로 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AK4000의 경우 모터암이 상당히 길다라는 점이에요. 항상 김벌 얘기를 할 때 이런 45도 앵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카메라의 스크린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이 얼마나 긴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암이 짧게 되면은 카메라를 여기 얹고 플래시 모드로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언더슬렁 모드로 갔을 때 긴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모터 뒤에 있는 모터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AK4000의 경우에는 이 암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언더슬렁 모드 또는 플래시라이트 모드로 갔을 때 별로 이렇게 간섭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 이렇게 플립아웃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스크린을 이렇게 뒤로 뺐을 때도 모터 암과 걸리적거리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엑슨사의 A1S라는 김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김벌의 경우에 굉장히 마음에 들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암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무거운 렌즈를 달고 이제 언더슬렁 모드를 한다던가 할 때 이 빼냈던 스크린을 다시 접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스크린을 그제서야 다시 빼낼 수 있는 점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AK4000의 경우엔 모터암이 길다 보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플래시라이트 모드로 갔다가 언더슬롱으로 갔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어요. 다섯 번째는 사실 장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삼각대예요. 요즘에 김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삼각대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삼각대를 넣어주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김벌들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 자체만으로는 장점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페이유텍의 경우에는 다리마다 4분의 1인치인가요? 이런 그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모니터를 단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더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마이크를 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구멍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또 어태치 해가지고 또 다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페이유텍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어요. 다만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뻑뻑하진 않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를 아마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이크라던가 아니면 모니터 정도는 달아서 사용이 가능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직 납이에요. 보통은 팔로우 포커스 휠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납인데요. 여기 있는 이 납을 얘기해요. 보통 김벌에 달려있는 이 납의 경우에는 뭐 로닌 S도 그렇고 지훈도 그렇고 대부분 팔로우 포커스를 지원을 하잖아요. 초점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납의 경우에는 단순히 팔로우 포커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잡는 기능을 도와주긴 하지만 모드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벌 자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물론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좌우, 상하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 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와는 다르게 조금 빠른 무브먼트가 사용이 가능해져 가지고 이 기능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또 괜찮은 크리에이티브한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닥 비싸지 않은 액세서리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로닌 S에 비해서는 뭐 액세서리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페이유텍에서 제공을 하는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저는 많은 액세서리를 갖고 있진 않지만 팔로우 포커스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녀석인데요. 이 팔로우 포커스 모터의 경우에는 한 40불 정도가 해요. 저는 B&H 포토에서 중고로 30불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대략 한 뭐 4만원 정도 아니면 새 제품을 사더라도 5, 6만원 정도면은 새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팔로우 포커스가 좀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통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그냥 초점 정도를 잡는 정도의 팔로우 포커스가 필요하시면은 이 정도 한 4만원에서 한 6만원 사이면은 팔로우 포커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모터 포커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모터의 힘은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네 렌즈를 사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줌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디지털로 포커스를 잡는 렌즈의 경우에는 손쉽게 이걸로 조정이 가능해요. 뭐 최근에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좋지만 오토포커스는 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잡을 때는 사실 오토포커스로는 좀 모자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팔로우 포커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특히나 손을 들고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삼각대에 올려놓으면 손쉽게 손으로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김벌에 올려놓고는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모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손쉽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좀 보완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사실 로닌 S의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손잡이가 빠져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충전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한데 대부분의 김벌들은 여기 있는 손잡이에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돌리고 배터리 도어를 열어가지고 빼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귀찮고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엑슨의 경우에는 이쪽에 USB 포트가 있거든요. 이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AK4000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USB 단자가 있거든요. 이 USB 단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충전도 가능했으면 훨씬 좀 편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USB-C 3.1인가요? 최신 포트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도 역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을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바로 터치 스크린이에요. 사실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자 에어 2가 이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모터암의 파워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K4000의 경우에는 모터암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전체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각 축을 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에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각 카메라마다 지원을 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니의 경우에는 뭐 ISO라든가 EV, 와이트 밸런스 정도는 조정이 되는데, 셔터 스피드 그리고 f-stop 등은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완벽하게 김벌에서 모든 거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셔터 스피드라던가 아니면은 f-stop은 다시 카메라를 조정을 해야지만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음 버전에서는 완벽하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제가 장점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이 암이에요. 이 암이 상당히 길어서 긴 렌즈들도 손쉽게 장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엑슨의 경우에는 모터암이 짧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터를 앞으로 보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플래시 라이트 모드라던가 아니면 언더슬렁 모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긴 해요. 그런데 AK4000의 경우에는 이 틸트 축이 360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60도 완벽하게 회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모터 축을 앞으로 보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AK4000의 경우에는 이 모터 축이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번째는 또다시 장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그건 바로 삼각대예요. 삼각대의 경우에는 확장성을 위해서 스트레드를 넣어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삼각대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얇아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공헌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대에다가 놓고 밑에 어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벌 전체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었고, 특히나 이 부분이 많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는 이 삼각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이 캘리브레이션은 요즘 대부분의 김벌들에서 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우선 밸런스를 잡고, 그리고 밸런스를 다 잡은 다음에 전원을 넣고, 그리고 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밸런스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능이 당연히 AK4000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엑슨 A1S라던가 아니면은 로닌 S 또는 모자 에어 2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얘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은 김벌이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 카메라의 무게와 렌즈 무게를 잡아 가지고 파인 튠을 하게 돼요. 그런데 AK4000의 경우에는 그냥 전원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를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다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정말 캘리브레이션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아니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김벌 캘리브레이션을 조금 더 시각적이고 그리고 정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이 김벌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김벌의 경우에는 가장 큰 기능은 이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 기능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AK4000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성능 면에서 그리고 기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점은, 추천을 하는 가장 큰 점은 뭐냐면 가격인 것 같아요. 사실 로닌 S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K4000을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로닌 S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점이에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장 김벌의 기본 기능인 스테빌라이징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벼운 카메라에서부터 무거운 카메라까지 전부 다 스테빌라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로닌 S를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닌 S만큼 큰 무게를 감당을 할 수도 있고 로닌 S와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페이유텍을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허접한 리뷰였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리뷰거나 아니면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